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 직장인 현역분들을 위한 선생님 저 준사관 시험 보려고 하는데 직장인이고 현역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그런 좀 여러분 학습 플랜 이런 거 좀 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희 학생들 좀 문의 주신 학생들 중에서도 직장인 현역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의 한 반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시험이 1년에 한 번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만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다른 것도 좀 준비하려는 친구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제 다른 쪽, 여러분 NCS나 다른 계열, 여러분 준비하시다가 오시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약간 보험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보험으로 가져가려는 학생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 우리 항공조사관 우리 메타 이 전체적인 자체가 원래 처음에는 뭐 시력도 제한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역 분들만 지원이 가능했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제 다 여학생, 남학생 할 것이 다 지원이 가능한 그 모집 요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꿈이 나중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직장도 있으시고 현역 분들 중에서 꿈이 이제 또 새롭게 생긴 그냥 바뀐 학생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직장인분들 오전 아침 시간대를 활용하는 게 쉽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오전 아침 시간이니까 일어나서 준비하는 시간 아니면 출근 시간 이때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제 영어를 준비해야 하신다고 하시면 이때 뭐 리스닝을 한다든지 LC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아침 시간대 어휘 부분 파트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자성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띄어쓰기 부분들은 충분히 이때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특히 네이버 단어장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 시간에서 사실 준비하기 어렵죠. 제가 감히 여러분들 회사나 여러분들 부대 내에서 자료 해석이랑 언어 풀어보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좀 다른 직장이 갖고 있는 친구도 그 생업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거기서 또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또 다른 시간도 활용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요걸 좀 추천해드리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퇴근을 하고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되죠? 바로 저녁 때 이제 우리 현역분들은 5시 30분이면 퇴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훈련 취준이나 이렇게 하면 퇴근이 좀 지연이 되죠. 좀 이렇게 여러분들 또 뭐 시간의 근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그런 근무를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5시 반 퇴근이라고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분량인 것 같아요. 4시간. 그러면 지금 이게 한국사가 여러분 사라졌잖아요. 한국사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의 시간을 끌어올 수 있어요. 어떤 부분? 언어와 자료에서 공부할 시간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준비를 하실 때 이 3시간과 4시간에 해당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언어와 자료 해석의 시간 안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런 공간 지각이라든지 상황 판단 부분은 아직은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여러분 하루에 꼭 세 지문씩 학습하는 거, 세 지문씩 꼭 풀어보는 거, 자료 해석은 하루에 적게는 5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별하셔가지고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근데 다 세 문제 세지문 언어 세지문이랑 자료에서 5문제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공부 주변에서 엄청 많이 하던데. 그런데 여기 최소예요. 주말에 여러분들 주말 공부법도 중요하시죠. 주말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남잖아요. 주말에는 평일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했던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좀 하셔야 되겠잖아요. 좀 심화 개념과 심화 문제를 좀 찾아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한 달에 최소 300문제 이상은 풀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문제 법칙 하루에 5문제씩
그 다음에 언어 자료에서 합치면 10문제 풀 수 있죠? 그러면 10문제 곱하기 30 하면 300문제. 한 달에 300문제씩만 쭉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8월달 남았죠? 9월달 남았죠? 10월, 11월, 12월까지 총 5개월이 남아있잖아요. 5개월에 300문제씩은 1500문제. 충분해요. 네. 잘만 돌리면.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 회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문제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선생님 같은 문제 어떻게 여러 번 반복을 합니까? 같은 문제를 N 회독을 하려고 해도 문제를 다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풀죠? 여러분들 이게 기억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말 필요한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좀 스킬적이면 빨리 푸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 깨달으려면 제가 볼 때는 못해도 5회독 이상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어는 조금만 풀면 여러분들 지문이 다 기억이 나죠? 자료 해석은 풀이가 다 기억이 나죠? 당연히 이런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만이 아니라 이 기억을 여러분 걸로 만든 다음에 숙지 암기 후에 다른 문제 적용하는 것까지 여러분 이걸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 부분은 좀 문제나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문제. 자, 어떤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제가 좀 비율 문제를 좀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비율적인 측면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알고리즘. 어떤 거냐면 알고리즘. 내가 A라는 문제를 풀어요. A 문제를 풀 때 기억 단계, 니은 단계,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 단계를 다 거쳐야만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복습과 그 다음에 회독을 늘리잖아요. 중간중간 과정을 띄어도 맞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를 암산을 해서 없애주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좀 숙지를 엄청 많이 해서 과정을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다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아니지 한 발 한 발씩 가야 되는데 좀 숙련자들은 그냥 2단계, 3단계씩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여러분들의 복습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문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약간 여러분 수학 쪽, 자료 해석 쪽, 자료 해석에서 문제를 좀 가져와 볼게요. 자료 해석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기본반에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풀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 1분 10초 정도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1분 10초 정도 한번 시간 재고 풀어보시고요. 자, 좀 퍼즈 누르고 여러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간 되셨나요? 네,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작년의 학생 수 올해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x 플러스 y, x는 여러분 작년 숫자를 정한 거예요. 남자,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5% 증가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0.05x 감소하니까 0.03y 연립수는 늘었다. 연립방정식이죠. x 더하기 y는 800명, 여기는 5x-3y 100을 곱해 1600명 나왔습니다. 자, 두 개 다 여러분은 3을 곱해볼게요. 3x 더하기 3y는 2400이 나오고요. 더해볼게요. 8x가 나왔죠. 얼마? 4000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x는 5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 500명이면 남학생, 여학생이면 여학생은 300명이 되겠죠. 그래서 500명, 300명은 작년의 데이터고요. 여기 지금 올해 데이터는 500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셔야 돼요? 어떻게? 네, 500명에서 여러분들 5% 증가하니까 525명이 되겠고요. 여학생은 300명에서 3% 감소한 거니까 9명 감소 291명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기본 일반적인 정석적인 풀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풀어볼게요. 복습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비율적인 측면이 우리가 좀 도식화를 해서 구조화를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풀어볼 수 있겠구나를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요. 자, 어떻게 가볼 거냐면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800명이다. 800명에서 16명, 16명이 늘었다는 거는 몇 퍼센트? 2%가 늘은 거예요. 자, 그러면 2%가 늘었다는 거고 지금 남학생은 5%가 증가했고요. 여학생은 반대로 3%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서로의 차이는 5%랑 여기는 3%가 되죠. 그 차이만큼 역수를 돌려가지고 전체 800명에 대한 3대5가 나오고요. 800을 3대5로 나누면 여기가 300명이고요. 여기가 500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저는 이거를 시소의 원리로 풀었어요. 시소의 원리. 어떤 거냐면
여기 3% 마이너스 3%, 5%를 지나는 2%가 나왔는데 거기에 간격이 5대 3일 때 서로의 여러분들 덩치와 덩어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물체의 덩치 그 해당하는 그 전체의 수 인원수를 비중을 넣어가지고 그 비중을 3대 5로 바꿔준 거죠. 이 바꿔준 걸 그대로 800명을 대입을 해가지고 800명에 대한 3대 5를 구하면 바로 3대 5, 300명, 500명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남자 500명과 여자 300명이 그대로 나오고요. 요거 해서 바로 적용해서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역시 가중 평균으로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가 더 다양한 개념, 그냥 더 빠른 개념, 그냥 빠른 풀이 스킬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을 통해서 내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개념 하나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더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그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저는 여러 방식으로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또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식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식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원래 더 정석적인 방법도 있었어요. x 더하기 y가 800명인데 이 5%가 증가한 것까지 감안하면 1.05x가 되고요. 3% 감소하면 0.97y가 돼서 이거는 816명이다. 이 식으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되셨나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아까 풀었던 첫 번째 방법, 요거는 지금 세 번째 방법, 중간에 풀었던 제가 시소의 원리, 가중평균 두 번째 방법, 한 문제를 가지고 세 번 반복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 반복하시면 공부가 이게 지금 저절로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루에 조금씩 하루에 5문제씩, 한 달이면 150문제, 언어 자료에서 합치면 300문제. 요 원칙만 쭉 가져가시면 우리 직장인분들, 현역분들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저희 뭐 상담이나 그다음에 저희 어떤 학습 방법 필요하신 친구들은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 사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투였습니다. 오늘 컨텐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